이거는 정말 감동적이야, 이야기가. 사돈이 함께 요양원에 입소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콧줄을 하고 나란히 누워있고 그 장면이 되게 영화처럼 나는 슬프고 좀 짠하고, 자기 사돈 밥 먹이는 게 일생일대의 일이었어. 손이 떨리는데 이 사람아 삼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너는 그래라 나는 모른다 이런 표정이야. 결국은 이제 인생을 배우기 위해 꼭 거창한 유인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. 진짜 인생의 가르침은 늘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함 속에 숨어 있곤 하죠. 그래서 전 선생님이 요양원에서 겪은 돌봄의 경험을 책으로 낼 때 이 제목을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. 저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바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는데요. 말 그대로 평범한 어르신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때로는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또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. 때로는 동화나 시 한 편을 읽은 듯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죠. 이야기에 빠져서 듣다 보면 함께 웃고 울게 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허구가 아니고 완전한 실화였음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. 그건 결국 이 이야기들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인 듯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연으로 생애의 마지막을 함께 하신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. 전 선생님의 책에도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경험 중 하나로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. 사돈이 함께 요양원에 입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친정엄마는 걸어 다니셨어. 근데 파킨슨이었어. 그냥 조금 떨 정도였지만 파킨슨이었고, 시어머니는 등이 굽은 채로 있었고, 처음에 친정엄마는 다른 방에 있었어. 이렇게 맞은편 방에.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게 뇌경색이 오시면서 나란히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. 같은 방에. 그러니까 그 가족사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나 정말 감동적이야, 이야기가. 시어머니는 몇 년째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몸이 동그랗게 말려서 정말 태아야, 태아. 이렇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여기도 뭘 끼워야 되고 여기도 뭘 끼워야 되고 다리도 이렇게 되게 다리 사이에도 쿠션을 다 끼워야 되고, 난 처음에 만지질 못했어. 아기가 부서질까 봐. 이분이 이제 딱 아들 하나밖에 없어. 근데 그 아들이 생기게 된 것도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6.25가 터졌대. 그래서 전선으로 어쨌든 배치가 됐는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면회를 하러 간 거야. 1박 2일로. 근데 면회를 가서 왔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전사한 거야, 남편이. 근데 이미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던 거야. 그 유복자가 지금 매일 와서 홈런볼을 먹이는 그 유복자야. 그러니까 엄마에게 얼마나 애틋하겠어. 그리고 엄마가 90 몇 세니까 이 아들도 꽤 나이가 있었겠지. 그러니까 매일 왔어. 그때 되면 이미 은퇴할 나이니까 매일 와서 이제 홈런볼하고 두유를 먹였던 게 인상적이었고, 그런데 이 친정 엄마도 어느덧 이 파킨슨이 깊어져서 뇌경색으로 와. 내가 파킨슨은 반드시 치매로 간다 그랬지. 그러니까 이렇게 떨림이 이제 한쪽 뇌 이상으로 떨리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 식사도 잘 못 하시게 되고, 이분도 드디어 인지 장애가 오고 이제 치매에 걸리신 거야. 그래서 콧줄을 하고 나란히 누워 있고, 근데 저쪽 친정엄마 입장에서는
이 어르신 자기 사돈 밥 먹이는 게 일생일대 일이었어. 그러니까 왜 일생일대 일이었냐면 홈런볼이 이렇게 먹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녹으면서 초콜릿이 이렇게 스르르 녹는 거였어. 근데 그거를 새 모임 먹듯이 정말 잘 받아 드셨어. 근데 아들이 꼭 그걸 사와, 두유랑. 그런데 그때 멀쩡했을 때 친정 엄마는 이제 와가지고 손이 떨리는데 이 사람아 삼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주려고 막 애를 썼어.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한 사람한테 붙어있긴 그러니까 그 래퍼 어르신 먹여야지, 여기 먹여야지, 고난도에 두 분이 함께 계셨어. 그러니까 원장님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겠지. 이쪽 먹이고 그러다니까 저쪽에서 이제 밥을 덜 먹일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야.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밥을 다 먹이고 나면 이걸 딱 보여줘야 돼. 식판을. 여기 다 먹였죠?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만족을 해.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사돈 어르신이 뭐가 있냐면 치아가 거의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막 갈아서 드렸지만 어떻게 갈다 보면 요만한 그 알갱이 같은 게 안 갈린 게 있어. 이제 감자 같은 거. 그러면 감자가 이렇게 잇몸 사이로 끼면 그거를 10분 동안 안 뱉고 되새김질 하는 거야. 그리고 삼킬 완전히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입을 안 벌려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. 그럴 때 이제 쪼르륵 달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걸 삼켜야지 하면서 자기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서 보면은 요만한 감자 알갱이가 하나 있어. 그런데 이게 왜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냐면 두 분이 그렇게 서로 이제 뭐 어쨌든 구박 아닌 구박을 하시면서도 그게 애정이 있는 구박이었겠지. 그래서 그 밥 먹이는데 정말 자기 일생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이렇게 서로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늙어가는데 그거 먹이지 못해 안다라고 막 윽박지르고. 근데 우리는 윽박지를 수 없는데 그분 특유의 그 윽박지름이 있었지. 아 빨리빨리 좀 먹어. 왜 안 먹는데? 막 이러면서 그래도 너무 해맑은 얼굴로 되새김질하면서 너는 그래라 나는 모른다 이런 표정이야. 그러면 우리는 그걸 넘어갈 때까지 봐야 되잖아. 정말 요런 몸으로도 이렇게 작고 요만한 몸으로도 그냥 해맑은 얼굴로 그 받아 먹으면서 새가 정말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 주는 대로 와와와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 해맑은 눈빛으로 그냥 아주 귀여우셨어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특별했어. 사돈지간은 서로 자식을 나눈 사이기에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더 어렵기도 한 관계죠. 특히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더 어렵기만 한 사이였을 텐데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 그토록 허물없이 의지하는 동무가 된다는 건 참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자신의 몸도 성치 않은데 매 끼마다 사돈의 식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빈 식판을 확인하던 어르신. 비록 그런 사돈의 구박을 천연덕스럽게 받기만 해서 속을 태웠지만 그 잔소리를 응원가 삼아 가녀린 생명줄을 한 호흡씩 이어가지 않았을까요? 두 분이 그렇게 서로에게 마지막 길동무가 되어주던 모습은 주변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이별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와 시댁 어르신이 먼저 숨을 거두셨습니다. 그런데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의 임종을 지켜봐온 전 선생님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. 내가 임종 순간을 본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밤에 있었거든. 그게 이렇게 굽었었잖아.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근육을 지탱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 근육의 모든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됐던 몸이 이렇게 펴지고 다리도 길어. 그래갖고 키가 얼마인지 정확히 대충 그렇게 펴지더라. 그러니까 그렇게 올감했던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 생애로부터 다 벗어나는 일이구나.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어. 몸을 동글동글 하면서 우리가 하나 둘 이러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넘기고 그냥 그 쿠션들이 그 방 안에 꽉 찼단 말이야. 그렇게 있다가 저 족쇄처럼 이렇게 했던 몸이 저렇게 이렇게
스르륵 펴지는 경험은 나한테 놀라웠어.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힘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? 살아있으니까. 다리도 이렇게 됐던 그 다리 얼마나 불편했겠어. 그러니까 그게 딱 스르륵 풀리는 거. 그 장면이 되게 영화처럼 나는 슬프고 좀 짠하고 뭐 느껴졌어. 평생을 짓눌러 온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? 활처럼 굽었던 어르신의 등이 숨이 멈춘 후에 거짓말처럼 스르르 펴졌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며 전 선생님은 슬픔에 앞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. 그리고 어르신의 얼굴엔 생전에 본 적이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. 그 순간을 상상해 보니 아, 죽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모든 욕망과 생각에서 풀려나 완전히 평온해지는 상태. 다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지 묻게 됩니다.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부풀려서 스스로 마음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는지 말이죠. 친정 어르신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길을 떠나셨습니다.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기에 두 사돈이 어디선가 또 만나서 서로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실 것 같네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?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? 조금 더 가볍게, 조금 더 서로를 보듬으며 그렇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보라고 두 어르신이 우리에게 다독여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.